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철원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강원도는 민통선 이북이 대부분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 민통선 내 멧돼지를 모두 사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최근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에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입니다. 환경부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보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철원에서만 벌써 4마리째인데 모두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는 차량 이동에서 이제는 야생 멧돼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민통선을 1차적인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멧돼지의 남하를 최대한 막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민통선 내에서는 그 돼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게 강원도의 원칙입니다.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 민통선 지역에는 민간 엽사 43명과 군인 94명이 투입돼 24시간 멧돼지 포획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열감지를 하고 어디에서 돼지가 2마리가 지금 먹이를 먹고 있다. 그럼 바로 또 글로 들어가야 되고 계속 도는 거예요, 반드시. 총기 사용이 금지됐던 철원 지역도 철책 설치를 마무리하고 곧 총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통선 안에 지뢰가 많아 시료 채취 등 사살 작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곧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놈들이 이제 잡아놓고선 지뢰밭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하러 들어가지는 못하고. 민통선 안을 관리하는 군 당국도 비상입니다. 각 군단별로 멧돼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소탕 작전을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획틀이나 이 덫을 놓는 위치 자체가 그 멧돼지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안에 설치될 포획틀입니다. 이 틀은 최전방 군부대에 전달돼 군인들이 직접 야생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천에서는 민통선 남쪽에서도 바이러스에 걸린 폐사체가 발견돼 접경 지역 전체에 걸쳐 멧돼지 포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는 2017년 광역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강원 상품권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만들겠다는 대안을 내놨는데 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발행된 강원 상품권은 830억 원어치. 이 중 720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됐습니다. 아직도 110억 원 정도의 상품권이 남아 있습니다. 유통이 잘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장상인들은 이 강원 상품권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사용을 아주 거부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강원 상품권 사용 가능 업소는 2만 5천 곳. 전체 가능업소 9만 곳의 2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내놓은 대안은 전자상품권. 하지만 개인이 상품권을 사고 싶은 매력을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와서 물건 구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서 상품권을 바꿔서 가서 산다는 거죠. 이것은 불필요한 유통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걸치게 되는 거죠. 전자상품권이든 종이상품권이든 일선 시군 상품권과 중복된다는 비판도 여전했습니다. 발행 뒤 3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이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성과 분석 뒤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강원 상품권 성과 분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자상품권을 만들 경우 휴대성이 크게 높아지고 발행 비용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을 함께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년쯤에 한번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겠다며 만든 강원 상품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강원도의회 경건위는 전자상품권을 만들겠다는 강원도의 개정 조례안을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계류시켰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으로 이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올림픽의 가치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가 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속 80km의 속도로 점프대를 도약해 화려한 비행을 선보입니다. 스키 점프를 눈앞에서 처음 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점프대 아래 잔디밭에서는 특별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나무 블럭을 옮겨 쌓습니다. 좀 들기가 여러 명이서 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올림픽 현장에서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가치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가 열렸습니다. 도내 6개 학교에서 모인 100여 명의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시설을 오가며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진로 특강, 성화봉송 체험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 등 올림픽이 남긴 유산의 가치도 배우게 됩니다. 유청소년들에게 정말 다양한 올림픽 어떤 가치와 또 올림픽 환경을 또 교육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도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향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상영 작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영화제에는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이 찾을 예정이고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영화와 문학, 거장과 신예, 강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와 강릉독립영화관 신영, 강릉 CGV와 명주예술마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개막작 감쪽 같은 그녀, 폐막작 돌아보지 마라와 함께 30개 나라 73편의 상영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고래사냥, 바보들의 행진 등 최인호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최인호 회고전이 열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전설적인 가수 밥 딜런과 관련한 영화 3편도 상영됩니다. 매우 대중적인 영화부터 아주 실험적인 영화까지 그리고 영화 그 자체를 감상하는 이벤트에서 영화와 연관된 음악이나 문학이나 앞으로는 무용과 연극까지 그러한 인접예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이벤트. 영화제 기간 국내외 유명 영화인은 물론 시인과 소설가들이 찾아 포럼과 강연, 워크숍을 진행하고 해설 상영과 라이브 더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관객과 시민들 모두가 어울려서 영화를 보고 즐기면서 감수하는 그러한 문턱 없는 열린 영화제가 강릉국제영화제의 티켓 가격은 5,000원으로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며 강릉아트센터에서는 무료 상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동해안에서 서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고의 대부분은 외상으로 나타났는데 보드에 긁혀 피부가 다치는 증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서퍼들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갑니다. 방향을 틀어가며 서핑의 묘미를 만끽합니다. 초보 서퍼들은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다가도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아무래도 파도 잡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비기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네요. 이제 서핑하면 강원 동해안을 떠올릴 정도로 동해안을 찾는 서핑 동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서핑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핑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월평균 5.6명에서 올해는 월평균 13.3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핑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은 외상이 94%인 3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상 환자 가운데는 보드나 보드에 달린 핀에 긁혀 피부가 찢어진 증상이 39%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0%, 염좌 11%, 골절 10% 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척수 손상 등 중증 환자도 3%를 차지했습니다.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사람들이 파도를 타고 내려오면은 자신은 이제 패드를 하지 않거나 파도를 잡지 않는 그런 매너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같은 파도 위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서핑하는 것을 자제하고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북아 경제교류회장인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늘부터 본 일정에 돌입합니다. 평화와 번영, 신동북아 시대의 협력 발전 상생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530개의 부스와 핵심 바이어 230명, 구매 투어단 10,0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국내외 관람객 1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경제무역교류회와 GTI 경제협력 포럼 등 동북아 지역 정부와 기업들의 다양한 교류회장도 마련됩니다. 또 제15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도내 학교가 45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찬열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2년 이래 폐교된 학교 수는 강원도 458곳을 포함해 전국에 3,784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지역은 전남과 경북,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폐교 학교 수가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폐교 학교 가운데 강원 36곳을 포함해 1,409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폐교가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비양심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 징수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이달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상습 고액 체납자 7명의 집을 가택수색해 3,9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금반지 등 귀금속 16점을 압류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역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주민설명회를 펼칩니다. 설명회는 오늘 정선을 시작으로 내일 태백, 24일에는 영월, 25일은 삼척 등 폐광 지역 4개 시군을 돌며 진행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 지역 재활력 지원, 미래 인재 육성, 지역 행사 기부금 지원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설명합니다. 특히 하이원 포인트 제도와 계약 특례 제도, 전자 입찰 제도 등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법적 문화도시 선정에 앞서 예비사업지인 원주시에 대해 현장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문화도시 심의위원들은 원주를 방문해 강원 가명과 옛 원주여고,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과 그리고 옛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을 돌며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예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 동안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최종 결과는 올해 말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구규림에 경계 표주를 설치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훼손과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강릉과 삼척, 양양 등 관내 10개 시군 구규림에 지적 경계를 표시하는 플라스틱 표주 780여 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표주를 훼손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성 적자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인 하이원 엔터테인먼트의 청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애초 약 2조 원 규모의 미래형 첨단 테마파크 사업인 eCity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정하고 게임 개발과 보급,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지만 계속된 영업 손실로 사실상 사업을 철회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슬롯머신 공장 설립과 노인 요양 사업 추진 등을 강원랜드가 진행하면 하이원 엔터에 대한 청산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 평성교육원 건물이 안전이 우려되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찬열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강원대 평생교육원 등 전국 26개 건물이 긴급한 보수나 사용 제한 판단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건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난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제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설과 한파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관리와 인명보호, 교통대책 등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제군은 자연재난 발생 시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주민 행동 요령 등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이달 말까지 버섯과 잣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임도와 자연휴양림 등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